이 절은 좀 긴데 이 절이 이제 A, B, C로 돼 있는데 최대한 다 하려고 하는데 A에서 이제 제너럴 시어리 전자기장의 스캐터링에 관련한 가장 제너럴 시어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소스가 없을 때 맥스웰 방정식이 다이버전스 D는 0, 컬 오브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다이버전스 B는 0, 컬 H는 라운드 D 라운드 T 10.21 로나 J 벡터가 없을 때 이야기죠. 소스가 없을 때 이 네 가지가 되고 요걸 결합하면은 웨이브 이퀘이션 그래서 전자기 파동이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스캐터링 전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이 맥스웰 방정식의 이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가 스캐터링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래. 스캐터링 때문에 미디엄에 변화가 생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미디엄에 변화가 생긴다. 물론 이거 다음 섹션에서는 그 미디엄을 정확하게 이제 다이렉트릭 미디엄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율의 변화가 생기는 걸로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필드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필드는 허공이었다면 입실론 제로 E 이거일 텐데 이게 소스리스 그리고 대충 허공을 생각하는 거니까 특정한 스캐터링 영역을 지나가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D 필드에 약간의 퍼터브드 텀이 생길 거다.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이 생길 거다. 마찬가지로 B 필드도 허공이었다면 뮤 제로 H인데 여기에 퍼터브드 텀이 생길 거다. 여기서 D1이나 B1은 퍼터베이션 때문에 생겨난 미디엄에 생긴 그 스캐터링 때문에 생겨난 퍼터베이션 텀이라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건 제로스 오더, 이건 D0, 요거는 뭐 B0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이건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 퍼스트 오더 코렉션. 그래서 D1이나 B1에 의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 만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컬 오브 컬 D부터 한번 해볼까요? 컬 오브 컬 D 하면 이게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빼기 라플라시안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D 자리에다가 요 두 항을 넣어보자고요.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를 그러면은 여기다 그걸 넣으면은 얘는 컬 오브 입실론 제로 2라고 쓸게요. 더하기 컬 D 퍼스트 오더 이렇게 써지겠죠? 이걸 뭐 계속 가보면 얘는
입실론 제로 앞으로 빼고 컬 E니까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그죠?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앞에다 입실론 제로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렇게 되고 이것도 또 계속 전개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 B는 또 얘도 퍼스트 오더 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운드 H 라운드 T 빼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B 퍼스트 오더 라운드 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좌변을 다 써보면 어디서부터 다 쓸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으면은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라운드 T 컬 B 여기 첫 번째 계산했으니까 결과만 써야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라운드 H 라운드 T 더하기 빼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B 퍼스트 라운드 T 더하기 컬 오브 D 퍼스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은 요 위의 이퀘이션의 좌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얘랑 똑같이 안 가고 있어 갖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한 다음에 컬을 요 안에다 집어넣읍시다. 라운드 T 한 다음에 컬 H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장은 빼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T 컬 B 퍼스트 마지막은 컬 오브 컬 D 퍼스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변 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여기서 미리 계산해 볼까? 다이버전스 D는 0이고 그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만 남는데 여기 이거 아직 안 했구나. 이 컬 H 여기 있죠? 컬 H는 마이너스 라운드 T니까 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 제로 C 제곱 분의 1이죠. 그다음에 라운드 제곱 D 라운드 T가 되죠. 그러면 얘랑 좌변 우변을 엮으면 뭐가 되냐면 라플라시안 우변을 좌변으로 보낸 거죠. 빼기 C 제곱 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가로 닫고 D 이퀄 우변은 이제 나머지 요 두 항 쓰면 되잖아요. 어디 부호가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어디 부호가 틀렸지? 이게 좌변에 있던 거 우변으로 가야 되니까 얘들이 마이너스 뭐가 되지? 마이너스 컬 오브 컬 D 퍼스트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T 컬 오브 B 퍼스트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좀 전에 우변에 이 T를 굳이 전개하지 않은 거예요. D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이 깔끔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는 좌변을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원래 이게 0이면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소스리스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이 우변에 뭐가 있으면 그 미분방 정책은 인호모지니어스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소스 텀, 소위 퍼터베이션 텀이 되는 거죠. 웨이브를 시작시키는 퍼터베이션 항이 되고 요게 소스가 돼서 딥필드를 만들어내는
딥필드랑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10.22 제가 10.22식이고요.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는 앞에 있었어요. 6장에서 우리가 했었죠. 전자기 1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맥스웰 방정식 할 때 맥스웰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거의 똑같은 스칼라 인호모지니어스 웨이브 이퀘이션을 하니까 챕터 6에서 4절 이게 6.32 6.32식인데 인호모지니어스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 이퀘이션의 우변에 있는 요게 차지 덴시티 로나 아니면 커런트 덴시티 J 벡터들이었죠. 이걸 풀면은 르타디드 포텐셜 형태, 르타디드 포텐셜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고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에요. 정확히 같은 형태라는 거죠. 이건 벡터고 이건 스칼라긴 한데 저거에 한 컴포넌트씩 생각하면 결국 요 방정식을 다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요 10.22의 이 우변이 소스가 돼서 이 좌변에 있는 요 딥필드의 웨이브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내가 여기 지워버렸지만 허공에 퍼터베이션이 가해진다. 스캐터링 소스가 있어가지고 딥필드나 E필드에서 퍼터베이션이 가해지면 그 퍼터베이션이 이 퍼스트 오더로 나타날 거고 그 놈들이 소스가 돼서 파필드에 웨이브를 준다. 이게 이제 스캐터링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 방정식을 풀려면은 우리가 이제 타임 디펜스도 하모닉 타임 디펜스를 가정해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형태를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제 라운드 t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될 거고 라운드 t의 제곱이라고 된 것은 오메가의 제곱이 돼서 오메가 제곱 나누기 c 제곱은 k의 제곱이고 그래서 저 이퀘이션이 델 스퀘어 더하기 k 스퀘어 가로 닫고 d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우변은 뭐 똑같은데 우변 똑같아요. 우변 그대로서 이게 이제 10.23 근데 뭐 10.23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약간 미세하게 우변하고 다르게 써있을 텐데 다르게 써있는 게 뭐 별게 아닌 게 요 D1이라고 이걸 안 쓰고 이렇게 안 쓰고 얘를 이제 D 빼기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쓴 거지 뭐 같은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B1이라고 안 쓰고 이것도 B 빼기 뮤 H 이렇게 쓴 게 여러분들 책에 10.23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같은 표현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푼다. 그러면 이걸 푸는 거랑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똑같은 스킬이에요. 이거 풀면 르타디드 포텐셜 형태가 나오잖아요. 얘도 풀면 르타디드 포텐셜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변에서 여기 D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D 빼기 입실론 제로 E인데 이게 얘가 D 제로니까요. 그러니까 D 제로 소도 이거는 뭐 B의 제로 소드니까 D에서 제로 소드를 빼고 B에서 제로 소드를 빼고 이런 건데 좌변도 그 꼴로 쓰면 좋아요. 여기 D로 안 쓰고 그거 한번 시도해 보면 아는데 델 스퀘어 더하기 K 스퀘어 D 제로 소드에 대한 이퀘이션을 만약 써본다면 그 우변이 0이에요. 원래 이게 프리스페이스일 때의 딥필드니까 프리스페이스에서 딥필드
당연히 0이지. 소스가 없는 거니까. 이 둘을 빼면 요건 있는 거고 없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시안 더하기 k 스퀘어 그다음에 d 빼기 d 제로 이퀄 좀 전에 요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d 빼기 d 제로가 뭐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얘가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d 퍼스트죠. d 퍼스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 여기 D 퍼스트가 여기도 들어있는데 분명히 여기 이만큼 들어있잖아. 여기 B 퍼스트도 들어있고 이거 같은 놈인데 이거 마치 얘는 퍼스트 오더고 이거는 이건 작은 놈이고 이건 큰 놈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 놈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D 퍼스트야. 책에서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형태로 만들고 나서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소스로 하는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로 우리가 솔루션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 다 있으니까 이 소스는 남겨놔야지. 여기 우변이 지금 다시 쓰기 싫어서 여기다 계속 남겨놨으니까 좀 남겨놓고 그래서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솔루션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 그래서 6.32가 6.48이 되는 것처럼 6.48이 리타디드 솔루션이거든요. 비슷한 근데 여기 K 스퀘어가 없는데 이 K 스퀘어가 들어간 버전에서는 이런 버전에서는 이 어널로지를 찾으려면 이거 9.1에서 9.3으로 가는 K 있을 때는 이 버전이 더 가까울 거예요. 오케이? 6.32에서 6.48 이거는 이제 타임 디펜스까지 있는 버전. K 스퀘어로 바꾼 버전은 9.1에서 9.3 같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로직으로 답을 쓰면은 D 빼기 D 제로 이거가 적분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원래는 마이너스 4파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4파이만큼 여기 팩터가 없으니까 여기다 4파이를 나눠야 되겠고 이 우변에는 4파이라는 팩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로 나눠서 써야 되겠어요. 그것만 하면 돼. 마이너스 부분 여기 있으니까 킵하고 그렇게 하면 R분의 이거 전체 RET D3승 X 프라임 이게 솔루션이죠. 여기 들어갈 거는 컬 D 퍼스트. 그다음에 여기 빼기가 돼야 되죠. 빼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타임 디펜스 라운드는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I 오메가 입실론 제로 공간이 없네. 지우고 타임 디펜스 없어졌고 컬 B 퍼스트 이거에 리타디드 이벌루션을 한 다음에 D3승 X 프라임 소스 코디네이트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미분도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으로 다 바꿔놔야 되죠. 프라임 그러면 맞을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의 솔루션이죠. 앞에 6장, 9장 비슷한 연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리타디드 타임 디펜스가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의 솔루션. 물론 로렌즈 게이지를 가정해야 되지. 로렌즈 게이지 가정 안 하면 죽도록 힘드니까 쿨론 게이지 가정해서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렌즈 게이지를 쓰면 쉽게 되고 이거의 솔루션이 리타디드 포텐셜 형태라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이 디필드나 뭐 이런 것들의 한 컴포넌트가 마치 리타디드 포텐셜처럼 되니까 이렇게 벡터 이퀘이션 이렇게 되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 RET 요런 형태 요게 또 웨이브 솔루션이고 여기 웨이브 솔루션의 리타디드 된 형태는 또
그걸 이밸루에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또 알죠. 적분 R분의 exponential IKR 앞으로 뽑고 안에 거 그대로 쓰면 되지. curl of curl D first. 책 노테이션에 D first로 썼나요? D 빼기 입실론 제로 2로 썼나요? 내가 헷갈리네. 책에서는 D 빼기 입실론 제로 2를 자꾸 쓰고 있는데 D first로 D 빼기 입실론 제로 2로 써. 좌우변을 꼭 책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더하기 I 오메가 입실론 제로 curl of B 빼기 뮤 H. 루타디드 이밸루에이션 하는 결과가 이와 같이 R분의 exponential IKR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R은 X 빼기 X 프라임 거리, 여기 분자에 있는 R도 마찬가지고요. 이 적분을 하게 되죠. 오케이? 이게 10.24. 이게 10.24. 스티필드가 이만큼 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소스로 해서 이걸 적분을 거쳐서 우변이 넌제로가 될 거니까 이만큼 변하게 된다. 원래 D제로에서 이만큼 변하게 된다. 오케이. 종이를 바꿔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필드 파필드 리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D 필드가 D제로 원래 콘스턴트에서 파필드에서는 이제 R분의 exponential IKR 형태의 스페리컬 웨이브가 나올 거니까 R분의 exponential IKR 형태의 어떤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벡터를 뭐 A 벡터라고 합시다. ASC 앰플리튜드가 ASC라는 벡터를 가진 어떤 스페리컬 웨이브 형태로 파필드 영역에서 보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형태에다가 좀 전에 그 솔루션을 이어보자 말이에요. 이 형태가 되는가 한번 보자고. 여기 앞에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우변에 잘 안 될 만한 요소가 있죠. 이 적분 안에 exponential IKR이 적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핏 보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이폴 레디에이션 할 때 이거 실컷 했었죠. 이 R분의 exponential IKR 이거 다이폴 레디에이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다이폴 레디에이션 할 때 사실 모든 멀티폴일 때 다 마찬가지인데 파필드 리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R분의 exponential IKR 그다음에 exponential minus IK KN dot X 프라임인가? X 프라임인가 그렇죠? N dot X 프라임 이렇게 되죠? 9.7 분모에 있는 요 R분의 1은 리딩 파워 R분의 1만 살아남고 분자에 있는 요 놈은 exponential IKR 기본적으로 R이 R 프라임 다시 말하면 X 프라임의 크기보다 왕창 클 때 파필드 리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미넌트한 거 exponential IKR인데 거기에 페이즈 코렉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페이즈 코렉션 안 하면 틀리니까. 그래서 이 페이즈 코렉션 할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이건 소스 코디네이트에 대한 적분인데 적분 밖으로 다 홀라당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R분의 exponential IKR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면 이것만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변이 이 이퀘이션 우변을 여기다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 저 D 빼기 D0를 우변을 저기다 써보면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끝내야 되겠네. D 빼기 D0를 쓰면 4파이 R분의 exponential IKR 앞으로 빠질 거고 적분 안에 exponential minus IK N dot X 프라임
여기서 n은 r 방향이죠. 네, r 방향. 다시 말하면 x 방향이에요. 필드 포인트 방향. n dot x 그 다음에 적분 curl of curl d 빼기 d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i 오메가 입실론 제로 curl of v 빼기 뮤 제로 h d3승 x 프라임 이런 형태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우리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구해야 되는 ASC 벡터인 거지. 그러면 요 우변이 ASC라는 벡터에다가 R분의 exponential IKR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타임 디펜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는 항상 지금 우리가 필요에 따라 생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타임 디펜스 exponential I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이게 스페리컬 웨이브 형태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요걸 우리가 구했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이 바로 요 앞에 나오는 요 10.24에 나오는 요 괄호 속에 있는 놈들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페이즈 코렉션 멀티폴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그 페이즈 코렉션 텀이 저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게 10.26이죠? 10.26.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한 스텝을 더 가야지 10.27이 돼요. 10.27이 되려면은 이게 10.27을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 10.27 ASC가 4파이분의 K제곱 적분 exponential minus IK N dot X 프라임 N 크로스 D 빼기 입실론 제로 E 크로스 N 빼기 입실론 제로 오메가 오버 K N 크로스 B 빼기 뮤 H D3승 X 프라임 이게 10.27인데 이게 이걸로 가려면 여기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컬이 여기 두 개, 한 개 있던 게 바뀌어야 되니까. 물론 이걸 뭐 간단히 생각해서 이게 웨이브 형태가 솔루션이 웨이브니까 대를 IK 대를 IKR 이렇게 R이 곧 N이니까 파필드고 웨이브고 웨이브 솔루션이니까 대를 IKR 그래서 IKN로 바꾸나 보다. 그렇게 해서 깔짝깔짝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뭐 별로 틀리지 않아요. 잘하는 방법은 이제 적분하는 거겠지. 부분 적분 여러 번 거치면 되는데 숏컷은 이 형태로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때를 IKR로 바꿔버리는 거지. 우리가 흔히 웨이브 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타임 디펜스는 뭐 라운드 t는 마이너스 I 오메가로 바꿔버리고 델은 IKR 벡터로 바꿔버리고 했었잖아요. 그 테크닉 써서 하면 쉽게 10.27로 보일 수 있는데 부분적분으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부분적분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분적분을 한번 해보면 여기다 적어놨을 텐데 부분적분 오케이 exponential minus IK N dot X 프라임 여기다가 컬 뭐 D first 이런 꼴인데 첫 번째 항만 써본다면 뭐 이 꼴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형태를 이대로 놓고 하면 힘드니까 이 앞에 거를 우리가 얘를
얘를 그냥 C라는 어떤 스칼라라고 합시다. C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덩어리를 어떤 벡터라고 합시다. 이건 A 벡터라고 했네. A라는 벡터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좀 간단해지죠? 적분 C는 스칼라고 적분 C 컬 A 벡터 뭐 이런 연산이라는 거죠. 이런 연산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부분적분을 해봐. 부분적분. 오케이? 그러면 이걸 동시에 이걸 공통으로 적분하는 거는 이거 한번 적분한 거 2차원, 그 다음에 컬이 있으니까 3차원에서 2차원이니까 서피스 적분이 되는데 컬이 있으니까 C 여기 N C D A 프라임 A 벡터라고 했지. 크로스 A 이렇게 되겠고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적분한 거고요. 이 서피스 이 볼륨 적분이니까 빼기 앞에 거 미분한 거 앞에 거 미분한 거니까 그레디언트 C가 되겠죠. 외적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A D3승 X 프라임 이런 식이 되겠죠. 부분 적분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서피스 적분으로 바꿨을 때 흔히 하는 트릭처럼 이 서피스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죠. 소스 이 볼륨의 영역은 사실 파이나이트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바깥쪽 죄다 0이면 그 볼륨을 늘려도 되니까요. 소스 공간을 쭉 늘려서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거기에서는 여기 있는 요 A라는 놈이 결국 보면 D필드 미분인데 D필드의 퍼터페이션이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S로 확장해버리면 되니까 그 서피스에서는 얘는 무조건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0이고 두 번째 항만 살아남는다. 두 번째 항은 근데 보다시피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프라임인데 델 프라임. 델 프라임 C는 뭐야? 저기 C가 exponential minus ikn 도트 x니까 그레디언트 하면 minus ikn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minus ikn이에요. 맞죠? 이걸 쓰면은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정신이 사납긴 한데 그래서 플러스 ik가 되고 적분 n 크로스 저 a 자리 a 이렇게 되는 거죠. a d3승 x 프라임. 다시 말하면 ik 적분 n 크로스 다시 컬 d firs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컬이 다시 그때 한 번 더 적분해야 되죠. 한 번 더 적분해야 되는데 위치를 바꾸면 적분하기 편하니까 얘 둘을 위치를 바꿉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바꾸고 ik 어디 잠깐만. 여기 c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죠. ikn만 나오는 게 아니라 c도 있어야지. ikc니까 iknc 이렇게 써야지. c 앞에 붙어 있어요. c를 빼먹었네. c 오케이. 그래서 적분 오케이 c 요 둘을 지금 순서를 바꿀 거니까 gradient 컬 d first cross n 이렇게 얘 둘을 위치를 바꿨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4 d3승 x 프라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컬이 또 있고 나머지 또 부분적분하면 되죠. 부분적분을 인테그레이션 by parts 거의 똑같죠? 컬 오버 어떤 벡터, 컬 오버 어떤 벡터. 이것도 이게 가로를 지금 이쪽에서 쳐서 그렇지 가로를 이쪽에다 치고 딱 보면 컬 오버 어떤 벡터잖아. 똑같은 형태예요. 어차피 계산 결과는 같아요.
가로 앞에 치나 뒤에 치나 컬 2번 하면은 계산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로를 쳐도 되는데 뒤에다 가로 치고 보면은 요 처음 요 형태랑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면은 요 부분만 이 부분만 합시다. 밖에 있는 거 하지 말고 부분적분 하면은 또 서피스 적분 되고 C 프라임 요 놈을 또 뭐라고 해야지 계산이 편하겠지. 요 가로친 부분을 우리가 얘는 F 벡터라고 할게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러면 이제 F 잠깐만. 오케이. 이렇게 서피스 적분이 첫 번째 서피스 적분이 되니까 적분 dA 프라임 크로스 F 첫 번째 이거 될 거고 빼기 한 다음에 적분 그레디언트 C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F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그레디언트 C는 또 마이너스 IK N C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 이유로 0이고 첫 번째는 0이고 마이너스 IK 플러스 마이너스 IK 두 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하나 됐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K 제곱 그리고 적분 C 그다음에 크로스 F니까 F가 뭐였지? D first 크로스 N이죠. D 3승 X 프라임 C 크로스라 N 플러스 C N 크로스 이제 다 됐네. 휴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했으면은 K 제곱 C는 exponential minus IK N X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N 크로스 D first 크로스 N D 3승 X 프라임이 되겠다 이 말이죠. 첫 번째 항 앞에서 우리가 구해댔은 어디 갔어? 첫 번 어디로 사라졌지? 내가 다 지워버렸나? 엥? 매직인걸? 어디로 사라졌지? 내가 좀 전에 써놓은 여기 있죠. 여기 첫 번째 꼴이 됐죠. 첫 번째 꼴이 됐단 말이야. 여기 지금 D 퍼스트니까 똑같죠? 앞에 K 제곱 나왔고 이 익스프레션 요거 나왔고 N 크로스 D1 퍼스트 크로스 N. 자, 두 번째 항은 생략할게요. 두 번째 항은 이 부분적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컬 하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계산은 사실 여기 할 때 우리가 다 했어. 이 퍼스트 스텝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잖아. 요 꼴이 답인 거죠. 요 꼴로 해서 바로 답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항도 금방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얘는 꼴로 나오게 돼 있어요. 10.27 이렇게 나오죠. 책은 이제 부분적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바로 파필드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빨리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한 줄이면 되는데 왜 부분적분 해가지고 여러 줄 어차피 같은 결과인데. 근데 부분적분 할 때는 아무 근사도 안 한 거고 파필드는 뭔가 근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찝찝할 뿐인 거지. 결론은 같아요. 좋아요. 됐어. 이제 ASC를 다 구했고 ASC를 다 구했으면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너럴 시어리를 대략 마무리 져보면 그래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미분산란 단면적은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n 방향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입실론 들어가는 방향은 n0 방향 들어가는 폴라리제이션은 입실론 제로일 때의 미분산란 단면적을 쓴다면 그것은 r 제곱
스캐터링 스캐터드, 요거는 이제 n 방향 n 방향으로 가고 진행하고 입실론 방향의 폴라리제이션을 갖는 빛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인시던스, 여기에 n0 방향으로 들어가고 입실론 제로 방향의 폴라리제이션이 들어가는 그런 포인팅 벡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건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거, 우리가 또 그 학부 전작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지만, 파필드 영역에서 R분의 익스포넨셜 IKR 형태로 나가는 요거의 계수, 이거가 곧 F죠.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는 거잖아. 그거의 절대값 제곱하면 그게 미분산란 단면적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ASC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해. 근데 이 폴라리제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폴라리제이션, 이게 지금 이게 D 필드잖아요. 기본적으로 E 필드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E 필드의 폴라리제이션, 나가는 방향의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거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풋 파워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풋 파워는 인풋 D0 필드 이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F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거 있잖아. D 시그마 D 오메가는 이 자리가 F고, 이거에 오는 게 스칼라 디프렉션, 스칼라 스캐터링이었다면 이게 이제 F 스칼라 베리어블로 쓸 텐데, 우린 지금 벡터고 전기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폴라리제이션이 중요해요. 나가는 폴라리제이션 방향으로 프로젝션 해야 돼. 그다음에 인풋 파워로 노멀리제이션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미분산란 단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10.28. 그럼 우리가 ASC 다 계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임의의 스캐터링에 대해서 스몰 퍼터베이션이라면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게 A의 이야기고요. 시간이 좀 있죠? 저 시계 맞나? 내가 뭐 시간을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금 몇 분이죠?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갑시다. B. Born approximation. Born approximation.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거죠. First born approximation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레일레이가 이 비슷한 걸 했대요. Born approximation은 거의 같은 거. Born approximation은 양자역학에서 이야기고, 양자역학의 용어죠. 근데 이제 레일레이는 양자역학 나오기 전 사람이니까, 광학 하던 사람이니까, 레일레이가 이 사람은 뭐 1881년에 비슷한 걸 했대. 아마도 옵틱스 또는 E&M 전자기에서 했겠지. 레일리가 먼저 했는데 나중에 본이 그거를 양자역학 버전으로 이야기한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보온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레일리가 먼저 한 거는 이제 광학에 국한되어 온 거였다는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레일리 버전일 거야 아마. 그걸 한번 해봅시다. D 필드를 입실론 제로 더하기 델타 입실론 위치 함수 곱하기 2 이렇게 잡고, B 필드도 뮤 제로 더하기 델타 뮤겠지. 위치 함수로 H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서
빛이 지나갈 경로에 있는 미디엄에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으로 다이렉트 콘스턴트든지 아니면 뭐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든지 간에 입실론이나 뮤가 약간 변하는, 그러면 앞에랑 거의 같은 컨셉이죠. 이게 지금 앞에서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D 퍼스트, 이 앞에 A라면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기 뮤 제로 H 더하기 D B 퍼스트 섹션 A라면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그 D 퍼스트와 B 퍼스트가 정확하게는 유전율의 변화 또는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의 변화에서 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건 합리적인 가정이죠. 단 그 베리에이션이 작을 때만 통하겠지. 클 때는, 또는 그 베리에이션이 크거나 또는 필드 스트렝스가 커지면 통하지 않겠죠. 그러면 논리니어해지거든. 이거 같이 리니어해지지 않고 논리니어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필드 스트렝스가 커지거나 하면 이 필드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의 뭐 제곱이나 3승에 비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멀티포톤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죠. 전자기책에는 멀티포톤 프로세스는 안 나와요. 전체에 걸쳐서. 그거는 이제 그 광학책을 봐야 되고 더 어드밴스된 광학책을 봐야 되고, 전자기는 이제 싱글 포톤 프로세스만 나오니까 위크 필드 이야기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도 약하고 다이렉트 콘스턴트 베리에이션도 작고, 이런 경우가 뭐겠냐? 이게 가스 몰리큘 같은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가스 몰리큘 같은 거는 밀도가 낮거든. 우리는 일기압에 살고 하늘이 푸르고 아침 저녁 노을이 왜 빨간가,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린 관심이야. 아직 다 솔브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앞에 하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 아직 설명해야 될 이슈가 더 있어. 근데 하늘이 푸른데, 산란돼서 푸르다는데 우리가 알기로 저 위에 하늘은 대기권이라는 곳은 한 20-30km 올라가면 굉장히 희박해져요. 에베레스트 정도 높이만 가면 뭐 대기압의 뭐 60-70%로 떨어지니까. 거의 에베레스트가 10km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십 킬로 올라가면 그건 뭐 대기압의 10분의 1, 100분의 1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아져요. 굉장히 낮은 기압이라고. 그러면 뭐 100km, 200km 이런 정도까지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기압이 도대체 몇 기압이냐? 0.1기압일지 0.001기압일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유전율, 굴절, 유전율 퍼미어빌리티는 굉장히 작겠지. 우리 대기압일 때 1이니까. 거기에 약간 퍼터비션. 1기압일 때 공기의 유전율은 1에서 무지무지 작게 차이 나거든요. 1.00001 이 정도, 15승, 6승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기압일 때도. 근데 위에 1000분의 1기압, 100, 뭐 10,000분의 1기압 되면은 거기서는 유전율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1에서. 베큐um에서 차이가 뭐 10의 마이너스 9승? 10승?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그게 진짜로 작아. 그 작은 것들이 스캐터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굉장히 잘 맞는 근사죠. 근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거의 퍼펙트해. 위에 가면 대기는 굉장히 희박하니까. 근데 그놈들이 산란을 해야 블루스카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응? 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있다. 근데 공기가 없는 지구다. 태양이 있는데 빛을 쏘았는데, 그래서 여기 그냥 지나가겠죠. 이 빛은 나는 못 봐. 빛이 쪼였지만 나한테 오는 빛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나한테 오는 빛만 볼 수 있어. 내가 태양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태양 쪽을,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 쪽을 보면 태양은 엄청 밝아. 근데 내가 이쪽을 보면 밤하늘처럼 까매야 돼요. 지금 해가 떠 있어. 11시예요. 몇 도에 떠 있겠지? 한 남동 쪽에 뭐 있겠네. 남쪽에서 약간 동쪽에 있어. 정확하게 태양을 보면 햇빛이 엄청나게 비치는데, 거기서 똑 돌려 서쪽 하늘 보면 까매야 돼. 별도 보여야 될 걸. 산란 없으면. 안 그래? 좋겠지. 낮에도 천문학 할 수 있고. 저같이 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낮에도 별 좀 보면 좋겠다. 밤에 자야 되는데 망원경 끌고 나오려면 귀찮거든. 낮에 봐야지 재밌지. 모든 다른 액티비티는 낮에 하는데 별 보는 건 밤에만 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산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밤하늘처럼 돼야 돼. 근데 이게 멀리 지나가는, 여기 멀리라는 게
뭐 몇 킬로 생각해? 구름 높이? 파란 하늘은 그보다 더 위에서부터 파래. 그 산란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산란은 되게 작은 유전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굴절율이 1 변하는 게 아니야. 1에서 10의 10승 이 정도. 근데 개수가 많으니까. 가스 몰리큘 무지무지 많고 등등의 이유로 이게 되는 거지. 개수로 승부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 갑자기 딴 데로 셀 뻔했지. 그래서 이 스몰 퍼터베이션을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이항에서 쓰면은 d 빼기 입실론 제로 2 우변에 있는 저 입실론 제로 2를 이항해 버리면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델타 입실론 d 제로 x b 빼기 뮤 제로 h는 델타 뮤 오버 뮤 제로 b 제로 x 이렇게 돼. 요거 베리에이션은 위치 함수일 테니까 위치 함수라고 쓸게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여기에는 이걸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우변이 2니까 이걸 쓰면 안 되는데 d0라고 우리가 쓰자 이거지. 그래서 unperturbed 필드에다가 이와 같은 퍼터베이션 항을 곱해서 익스펜전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unperturbed 필드들은 d0 x 이건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폴라리제이션의 입실론 제로 방향 앞에서 자주 했죠. 크기는 이건 d0라고 해야 되겠네. d0 페이즈는 익스포넨셜 ikn x 이런 될 거고 여기서 오는 b 필드는 입실론 제로 제로 크로스 d0 이런 플레인 웨이브 이런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입사하고 이렇게 스캐터 되고 이런 상황. 그러면 이게 뭐 미디엄이 있다고 하면은 미디엄이 뭐 이렇게 책에는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D 필드가 입사를 해. D0 필드가 D 필드가 입사해요. D0 위에다 제로 썼죠. 여기 뭐 델타 입실론 있어요. 델타 뮤도 있어도 좋겠지. 근데 델타 뮤는 보통 없어요.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는 뭐 뮤메탈 이런 거 빼고는 거의 1이에요. 특히 공기의 뮤제로랑 아예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냥 공기에 가스 몰리큘 중에 자성체가 없거든.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없어요. 뮤가 뭐가 좀 있는 게 없어. 철가루가 뭐 증기가 돼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일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입실론으로 다 표시가 되는데 굳이 뭐 대칭을 위해서 이렇게 뮤도 썼을 뿐 뮤는 뭐 공기 중의 스캐터링 특히 하늘이 파란 데는 전혀 기여하지 않을 거야. 단 뭐 아이오나이즈드 파티클 같으면은 뮤도 좀 있을 수 있겠지. 아이오나이즈 되면 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뭐 고려하지 않읍시다. 입실론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막 산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으로 산란이 될 거고 그 산란이 되는 거를 R분의 exponential IKR 그다음에 A scattered 어떤 벡터 이거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A에서 스페리칼하게 가는 웨이브 앞에서 했었죠? 섹션 A에서 우리가 했던 거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입사한 건 이거였는데 요 동네에서의 필드는 그래서 D는 D0
더하기 r분의 exponential ikr ASC 이런 형태가 필드가 되는 거죠. 똑같은 로직이 되지. 소스가 다이렉트 콘스턴트의 퍼터베이션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d 빼기 입실론 제로 2 이런 게 소스가 됐었잖아요. 이거 앞에 n 크로스 뒤에다 n 크로스 해가지고 그게 소스 그걸 적분해가지고 소스를 얻었는데 요게 지금 델타 입실론에 비례하게 되니까 결국 델타 입실론이 소스가 되는 거랑 같은 거죠. 여기 있는 요 허공에 있는 유전율의 베리에이션이 유전율의 퍼터베이션이 스캐터링의 소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한 거를 이제 옮겨 적으면 그걸 이제 입실론 버전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ASC를 일단 좀 적은 다음에 ASC가 앞에 4파이분의 K의 제곱 적분 exponential minus IK n dot x prime n 크로스 d 빼기 입실론 제로 2 크로스 n 더하기 빼기 입실론 제로 오메가 오버 k n 크로스 b 빼기 뮤 h 뮤 제로 h d 3승 x 프라임이었는데 10.27이었죠? 여기다가 이제 입실론 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얘가 입실론 분의 델타 입실론 x 프라임 그다음에 이 필드였죠? D0 필드였나? D0 필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여기는 요 놈을 뮤0 분의 뮤 델타 뮤 x 프라임 요도 B0 필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다 뭐 저기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 거의 다 됐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야 될 게 d 시그마 d 오메가인데 이거 계산할 때 d 필드로만 하면 d0의 크기의 제곱분에 나가는 폴라리제이션 ASC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의 제곱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중에 나가는 폴라리제이션의 프로젝션하고 그다음에 D 필드 제로로 노멀라이즈 할 거니까 여기는 요 D 필드 제로 그다음에 요 P 필드 제로 이것들 다 서로 비례하는 놈들이니까 노멀라이즈 하면 다 사라질 거고 이거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보면 ASC 나누기 D0 이거를 먼저 계산해 본다면 D 필드 D0의 크기 이게 D0죠. 앞에 그걸 D0 제로 이렇게 썼나 그랬을 텐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4파이분의 K 제곱 적분 그다음에 exponential IK N0 dot N N0 빼기 N dot X 프라임 가로 닫고 입실론 컨주게이트 도트 입실론 제로 델타 입실론 x 프라임 오 입실론 제로 이게 입실론이 폴라리제이션하고 지금 다이렉트 콘스턴트하고 같은 기호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위에 해트 있는 거는 폴라리제이션 방향이고 그냥 스칼라로 쓴 것은 다이렉트 콘스턴트예요. 주의해야 되고요. 더하기 두 번째 항은 n 크로스 입실론 컨주게이트 도트
N0 크로스 입실론 제로 델타 뮤 X 프라임 뮤 제로 D3승 X 프라임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되는데 이런 꼴이 되려면 뭘 좀 보여야 되겠지. 이게 금방 안 되니까 이 마지막 답이 이런 형태가 돼요. 이 책에 마켓 설명 좀 보고요. 10.31이죠? 10.31이 이런 형태가 돼요.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형태, 이게 제일 마지막 답이 이 형태니까 이 형태에서 잠깐 코멘트하고 지나가면 요 부분이 딱 요 K N0 빼기 N 이게 사실 처음 K0 벡터에서 나중 K 벡터를 뺀 거거든요. 입사한 K 벡터 빼기 나중 K 벡터인데 얘를 Q 또는 델타 K 또는 Q라고 하죠. 이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모멘텀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란 현상이니까요. 이렇게 꽝 들어와서 K0 벡터로 들어와서 K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 이때 요 웨이브 벡터 두 개 사이에 튀어나가는 각도 이거잖아요. 이게 나중 K 벡터니까 요 사이 요 사이 벡터죠. 이게 지금 K0 스케일 빼는 거니까 그죠? 이거 이거 이쪽에 오케이 이쪽이어야 되겠네. 이게 Q 벡터죠. 이거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 벡터라고 해서 뭐 스캐터링이든 디프렉션이든 이런 그 상황에서 항상 나타나는 팩터예요. 앞에 그 모멘텀 트랜스퍼 벡터가 곱해져 있고 뒤에 뭐가 있는데 이 함수 형태를 그냥 형태만 보면은 이건 exponential IQX, exponential IQX라는 어떤 페이지고 여기 위치 함수, 어떤 위치 함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D3승 X 프라임. 이 적분인데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3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F라는 함수를 3차원으로 푸리에 전개한 거다. 푸리에 변환. (3차원으로) 이렇게 푸리에 변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3차원으로 푸리에 변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부 때 한 번쯤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고체물 이런 거 했다면은 폼 팩터, 스트럭처 팩터, 뭐 폼 팩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정 구조를 푸리에 변환하면은 스트럭처 팩터, 폼 팩터 뭐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걸 절대값 제곱하면은 그게 디프렉션 앰플리튜드, 뭐 100 디프렉션 픽의 스트렝스를 구하려면 스트럭처 폼 팩터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데 그때 이와 같은 3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거든요. 학부 때는 이제 3차원 푸리에 트랜스폼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 그 고체 물리에서만 대략 하는데 이제 양자역학 이런 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스캐터링 소스가 있고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버전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포텐셜이 있겠지. 스캐터링 포텐셜이 있어서 스캐터링 포텐셜 방향으로 어떤 플레인 웨이브가 입사하면은 스캐터 되는데 그때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는 포텐셜을 이 자리에 포텐셜이 오죠. 포텐셜을 푸리에 변환한 것. 그때 변환할 때 이 Q 모멘텀 트랜스퍼 벡터를 사용해서 푸리에 변환을 한다. 그게 이제 양자역학 버전이고 거기에 이제 컨티뉴어스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그걸 했을 거고 그걸 뭐 문제로 별로 풀진 않는데 뭐 하드 스피어 또는 뭐 포텐셜 스피어 이런 거 놓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고체 물리라면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로 가서 그 포텐셜이 어떤 일정한 스페이스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있으면 푸리에 변환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 현상의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하면 포텐셜 같은 거라는 말이죠. 스캐터링 포텐셜. 스캐터링을 주는 포텐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과정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스캐터링 포텐셜에 의한 스캐터링 되는 현상을 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은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왜 본 어프록시메이션 이야기가 나오는지 광학 지금 전작이나 광학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요걸 좀 보여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금방 안 보일 테니까 좀 그거 하기 전에 하하 이 할 게 많네. 할 게 많아. 앞에 n 크로스 d 빼기 입실론 제로 e 크로스 n 이런 항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돌려주면은 앞에 거를 먼저 연산한다고 했을 때 백캡 시오렘 써서 연산을 해보면 1 백캡을 쓰면 마이너스 n 도트 d 빼기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d 빼기 입실론 제로 e 가로 닫고 n 도트 n 이렇게 돼가지고 n 도트 n은 1이고 그리고 n 도트 d 오케이 이건 이제 n은 진행 방향이고요 웨이브가 진행하는 방향이니까 exponential ik 이게 지금 n 방향이 r 방향이죠 n 방향이 곧 r 방향이니까 이게 진행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인 트랜스버스 웨이브니까 진행 방향의 수직인 트랜스버스 웨이브니까 이 둘은 수직이니까 첫 번째 항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거가 d 빼기 입실론 제로 e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아까 델타 입실론 x 프라임 오버 입실론 제로 d 제로. 첫 번째 항 지금 해결했죠? 여기서 또 막 어디로 또 엉뚱한데 이 지금 요거 첫 번째 이놈이 요놈이 된 거 지금 우리가 여기 물론 요 폴라리제이션 부분만 빼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앞에 페이지인가?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놈은 앞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오메가 오버 k n 크로스 b 빼기 뮤 제로 h 이런 항인데 요거는 먼저 얘부터 입실론 제로 오메가 오버 k 요거는 오메가 오브 k는 c니까 입실론 제로 c 그다음 c는 다시 스퀘어 루트 뮤 입실론 제로 분의 1이니까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그래서 스퀘어 루트 입실론 제로 오버 뮤 제로 이런 꼴로 되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n 크로스 입실론 제 요거는 똑같이 있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또 페이지가 뒷페이지지. 이걸 사용하면 요 팩터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놈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압박이 있네.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모멘텀 트랜스퍼 사용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